네, 마켓 쇼쇼쇼 오늘 또 재테크 원데이 클래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앞서서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 나눌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 어떤 분이 함께해 주실 건지 일단은 좀 소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 월급 관리의 고수님을 제가 또 오. 모시고 왔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월급 관리의 고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머스 자산관리센터 나연석 자산관리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가 정말 좋은 재테크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대표님 저한테 질문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죠, 저희가? 네, 첫 번째 주제는 저희가 오늘 대출에 대해서 한번 맞아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대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많이 네. 받아봤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봤어요? 네. 자산이 많아? 아니 그렇진 않고요. 뭐 네. 학자금 대출도 받아봤고, 아. 네, 신용 맞아. 대출도 받아봤고, 그러면 대출 받을 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어요? 저의 신용 점수죠. 근데 바닥에 뭐 있어요? 바닥을 왜 보시는 거죠? 네. 네, 그게 신용 점수가 네. 사실은 대출 금리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제 관리를 잘 해 두신다라고 하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 단행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출 상품에 영향이 있을지 그 이야기부터 풀어보면서 오늘 전문가님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제 바로 또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가 있었죠.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물어오셨던 것들이 있어요.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하는데 내 대출금리는 왜 그대로냐라고 맞아. 많이들 물어오시는데요. 사실 이 대출금리라는 것을 파헤쳐 보면은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대출금리라는 것은 대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이 8개의 어떤 기초 정보를 산출을 하는 코픽스 그리고 CD금리 그리고 이제 금융채 금리 등이 합해져서 이루어져 있는 건데 흔히 일상에서 말하는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에서 지정하는 개별마다의 어떤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가산금리까지 합해져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거여서 여러분들이 물어오신다면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대출금리도 떨어지냐? 반드시 같이 동행하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에 관한 종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요. 벌써부터 좀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되죠? 방금 이제 기준금리, 가산금리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가산금리는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꼭 초이스를 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기준금리를 할 때는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코픽스 얘기 나왔고요. CD 나왔고요. 그다음에 금융채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대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코픽스랑 CD 금리입니다. 코픽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 은행연합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중 8대 은행들에서 조달하는 금리를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 요 정도는 받아야 손해 안 봐라는 거고요. CD 금리는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성 예금 중에서 이 CD의 기준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검색창에다가 쳐보시면요. 이렇게 칠까요? 네, 이렇게 쳐보시면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코픽스 신규 취급액 해갖고 나오잖아요. 옆에 콜금리, CD금리, 회사채금리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대출 받을 때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앞에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앞에서 핸드폰 빨리 빼셔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시고 좀이라도 더 낮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0.07%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의외로 이게요. 저희는 이제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 받잖아요. 30년, 40년 나눠서 갚는데 굉장히 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가상금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올랐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사실 일반적인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가산금리는 사실 더해지는 금리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산금리도 사실 뜯어보면은 가산금리 플러스 가감 조정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리 플러스 가감 조정금리에서 은행이 개인은 신용도에 따라서 개개별마다 다른 위험 등급을 적용을 하는데요. 뭐 이를테면 뭐
잘 갚으실 수 있을 것 같은 분과 또는 왜 날까? 못 갚게 생겼어?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 분들 네. 이렇게 차등 조정을 해서 붙여주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가산금리라고 하는데 흔히 세부 요인으로는 뭐 위험도, 업무 원가, 법적 비용, 그리고 기대 이익률 등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산출된 가산금리에서 가강금리라는 것을 빼게 됩니다. 이 내 대출 이자에서 이제 뺀다라고 하니까 사실 많이 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감 조정 금리는 많이 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은행에 얼마나 단골이셨는가, 거래가 얼마나 많으신가에 따라서 많이 깎아주는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이렇게 네. 표로 나오니까 내용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부수거래 감면. 뭐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이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네. 우대금리. 제가 그건 좀 자신이 있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제가 네, 돈을 많이 써먹어봤어요? 잘 빌리고 잘 갚아서요. 잘 빌리고 잘 갚아서. 우대금리 적용이 좀 잘 됩니다. 네. 네,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은행별로 조금 차이는 네. 있겠지만 월급 통장 우리 거 해라. 네, 급여 이체 여기로 네, 들어오게. 그쵸. 그다음에 자동 시하는 거 우리한테 해놔.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우대금리를 많이 맞아요.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앵커님이 대출에 조금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네.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은행별로 금리는 다 다르거든요. 다르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금리가 비슷해요. 근데 A은행이 B은행보다 우대금리가 더 높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A은행은 우대금리를 2%를 해주고요. B은행은 3%를 해준답니다. 네, 어느 은행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체 대출 금리는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저는 저의 주거래 은행 쪽으로 먼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자주 가는 데가 좋다. 네, 자주 네. 가는 곳에서 쫄라야죠. 해줘라. 여기는 이렇게 해주는데 내가 여기를 얼마나 썼는데 이 정도밖에 못 해주냐. 그 정도 소비자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됩니까? 근데 말끝이 네. 점점 떨어지네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하나를 네. 알려드리면 네. 우대금리 같은 경우는 전국은행연합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은행별로 대출 금리가 다 비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하나를 더 하시면 우대금리도 은행별로 어떻게 해주는지가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만약에 대출 금리가 똑같은데 우대금리가 너무 높다. 그러면요 낮은 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즉슨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왜요? 반대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은행에 맞춰서 해야 될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딴 데 급여 이체 하고 있는데 이거 바꿔야 되고요. 네, 없던 상품 하나 가입해야 카드도 되고요. 만들어야 맞아요. 되고. 신용카드 그쵸? 만들어서 네. 일정 금액 이상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비교할 때 대출 금리가 같다라고 하면 우대 금리가 좀 더 낮은 데를 선택하시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너무 좋은 꿀팁인데요. 대출 받을 일 당장은 네. 없지만 대출 받을 일 생기면 저희 또 시청자분들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면서 대출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대출이 사실은 많이 늘기는 했죠.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는 것도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저리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금리가 많이 올라서 걱정들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근 들어서 앞에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 됐는데 우리 거 언제 적용되냐. 근데 이제 바로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희가 첫 번째 질문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시차는 조금 있겠지만 금리는 조금씩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내가 새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대출이 기존에 있다라고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죠? 없어요. 네. 대환 대출 하면 됩니다. 대출도 갈아탈 수 있어요.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잘 해야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해본 적 있어요. 중도 상환.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자가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타려고 해본 네. 적이 있는데 수수료를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들도 사실은 조금 더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또 전직도 은행원 네. 출신께서 요거에 대해서 딱 포인트를 집어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중도상환 수수료 말씀 나오셨는데요. 그 대출을 받으실 때 이제 변동금리, 고정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 이 부분부터 살짝 짚고 넘어가 드리자면 대출금을 빌려서 사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고정금리가 유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이 짧게 유용할 것으로 예견될 때에는 변동금리가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받으면서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고려하실 점 중에 하나가 중도 상환 수수료예요. 네, 대출을 사용하다가 언제고 다시 갚을 수가 있고 또는 대환을 할 수도 있죠. 그때 발생하는 게 내가 대환을 할 때, 내가 다시 갚을 때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또 어느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재정 계획을 세우시는데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이제 저희가 방금 그래프 보시면은 고정이랑 변동금리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고정금리는 금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고 변동금리는 바뀌는 거예요. 한국말 잘 풀었으면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변동금리가 유리할까요? 고정금리가 유리할까요? 지금은 변동입니다. 왜냐면은 어, 글로벌적인 지금 사이클이 눈이 막 이만해져 갖고 눈이 막 얘기하는데. 너무 어. 사이클이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을 때는 네. 변동금리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오를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고정금리를 하면 되는데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희 방송 보시면 되고요. 아, 그쵸. 네, 두 번째로는요.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대출을 받아서 얼마나 길게 낼 거냐, 짧게 낼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상환하는 게 뭐 20년 만기, 30년 만기로 바뀌는 했지만 상환 스케줄이 5년 이내다라고 하시면요. 변동금리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요. 금리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는 게 변동금리예요. 근데 일정 중간 이상 기간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높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대출 받을 때 이자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또 대출을 받으러 가면 뭔가 긴장이 됩니다. 지금 목소리도 그냥 아니 뭔가 심사를 받는 아. 기분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딱 해갖고 네, 뭐예요? 뭔가 뭐요? 죄 지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좀 못 버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 이렇게 까다로울 걸까요? 대출 네. 심사 기준이. 대출 심사 기준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 얘기를 하기에는 내용이 사실은 너무 많고 그냥 대출 잘 받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잘 받으려면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용 점수는 제 거 왜 이랬을까요? 라고 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신용 점수 관리입니다. 신용 점수에 따라서 옛날엔 등급제였는데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고요. 점수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가 이제 1, 2, 3등급을 우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4, 5, 6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금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표를 보시면 표시를 해놨습니다. 시중 대형 은행들만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같은 은행별로도요. 점수 차이가 조금 나죠. 네, 우리은행이랑 하나은행이 있는데 같은 최고 점수, 옛날 1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거의 한 0.9% 정도 차이 나요. 근데 이게 점수별로도 많게는 0.2%, 더 뭐 적게는 뭐 0.1% 정도 차이가 계속 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번 신용점수 관리, 2번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신용점수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별로도 비교를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 아까 제가 알려드렸는데. 기억 안 나. 납니다. 어디요? 네,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전국은행연합회. 네, 전국은행연합회.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네. 꼭 가기 전에 네. 확인하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자 비용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갔어요. 그럼 대출을 실행을 네. 할 거죠? 그러면 아까 기준금리 뭐로 할 거예요? 하면 검색해보라고 했죠? 그다음에 오케이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갚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할 겁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뭘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맨날 헷갈립니다. 저도 예전에 학자금 대출 받을 때 교육을 다 받거든요. 네네네. 그 나라에서 제공해 네네. 듣고 와도 잊어버립니다. 네. 뭐가 또 좋아요? 하나 더 있네요. 만기 네. 일시 상환. 만기 일시 상환.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만기 일시. 만기 일시 상환. 조금씩 내다가 한 번에 줘면 되니까. 네. 근데 그때 되면 꼭 돈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은 이자를 제일 많이 내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이 두 번째로 이자를 많이 냅니다. 아, 원금 균등 상환이 이자 내는 건 제일 적은데요. 매달 나가는 게 조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부담은 돼요. 부담스럽다. 근데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갚았습니다. 근데 5년 뒤에 집을 팔고 갈아타려고 대출을 갚았는데 원금을 제가 이거밖에 안 갚았어요?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원리금 균등을 선택을 하시면 원금을 까는 게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대출 받으실 때는 원리금 균등이 아니라 원금 균등 선택해라.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대출 받을 때 내 친구보다
몇십만 원 이자 더 적게 낼 수 있습니다. 항상 들어도 헷갈리는데 네. 머리에 아예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겠어요. 네. 원금 균등상환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목돈이 생길 때마다 가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갚아도 되죠. 네, 어렵죠. 지금 방금 여기서 얘기했거든. 어려워. 어떻게 하라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갚는 게 좋습니까?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또 아, 체크해 아까 보시면 아까 또 거. 얘기하셔가지고 네. 제가. 요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네. 이거 좀- 중도상환 수수료를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가 되는 기간이 있고요.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대출 받을 때 초기 2년에서 3년 동안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근데 수수료가요. 적지 않아요. 1에서 2% 정도예요. 그러면 내가 목돈이 생겼는데 이걸 바로 갚으면 수수료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시면은 그거를 딴 데다가 넣었다가 이자 비용 받은 걸로 갚으시면 네, 제가 실질적으로는 네, 이자 비용을 조금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는 기간에 원금 상환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